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도와 차도가 따로 구분돼 있지 않은 이면도로나 주택가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보다 사람에게 통행 우선권을 주는 도로인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 도입되는데 대전 서구에선 이미 시범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그런데 취재 기자가 시행 중인 곳을 직접 가보니 과연 하반기부터 시행해도 될지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알록달록 도로가 예쁘게 포장됐습니다. 황색 실선으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놓고 곳곳엔 안전을 강조하는 문구가 표시돼 있습니다. 높은 보행자 사망률을 줄이자는 취지로 주택가나 번화가에 도입된 보행자 우선도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35.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서행하거나 잠시 멈춰야 합니다. 대전 서구가 지난 2019년 시범지역으로 선정됐고 올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지만 현실은 여전히 보행자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취지와 달리 사람이 차를 피해야 합니다. 인도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선 차량의 속도가 시속 20km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차량들이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무늬만 보행자 우선도로라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보호구역인데도 차를 갖다 이렇게 계속 주다니까 안 치워요. 하지만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항의 때문입니다. 공사로 인한 불편도 있고 또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다가 이제 대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 발생이 많이 있었는데 보행자의 통행 안전이 우선이라는 인식 개선과 보행자 우선도로에 차량 진입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없다면 좋은 취지의 제도가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시나 아니면 자가용 혹은 물류 차량의 어떤 단기적인 주차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보행자 우선도로 내에 조금 드랍존 같은 정부가 보행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한다지만 주민들이 도로로 내몰려 아슬아슬 걸음을 이어가는 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40명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서는 해외 입국자 6명과 타 시도 접촉자 1명이 확진됐고 3명에 대해서는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30명이 쏟아진 가운데 17명이 지역 내 감염, 13명은 해외 입국자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대전 동구 어린이집에서 16명이 늘었고 유성 온천 호텔 관련 확진자가 11명 추가되는 등 43명이 확진됐고 충남은 90명, 세종은 13명이 추가됐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4개 시도가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이것만은 꼭 해달라고 요구사항을 밝혔습니다. 국회 상원을 만들어 지방 분권형 양원제를 도입하자고 해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4개 시도지사는 이 외에도 공통된 대선 공약이 채택될 수 있도록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장서영 기자입니다. 충청권이 공동으로 제시한 대선 공약은 지방 분권을 실현하는 국회 양원제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수도권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입니다. 큰 틀에서 지방 분권을 실현해 수도권과 맞설 제대로 된 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의지가 제20대 대선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담겨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 분권형 국회 양원제 도입은 국회의원 56%의 지역구가 수도권인 현 상황에서 지역 대표성 실현을 위해 시도별 각 3명씩 지역 대표를 뽑고 국회를 상하원제로 만들자는 요청입니다. 지방의 목소리도 낼 수 있고 서울과 세종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도 극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또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로 지정만 됐을 뿐 공공기관 이전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속 가능한 충청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공동 건의하고 충청권이 대한민국 메가시티의 핵심 축으로서 시도별로는 각각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대전은 충청권 첨단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과 내륙철도 건설,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 구축을 요청했습니다. 세종은 미디어 단지 조성과 국립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광역철도 조기 건설, 수도권 전철 연장을 공약으로 선정했고, 충남은 지방은행 설립과 탄소 중립 클러스터 구축,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을 내세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인 교통망 구축이 지역 요구안의 핵심안으로 꼽히며 대전의 첨단 신기술 실증단지나 바이오 클러스터, 충남의 탄소 중립 클러스터 등은 충청권 상생 발전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과제들이 대선 공약 물론 국가 정책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충청권 4개 시도 모두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발굴 공약이 실제 얼마나 대선 공약에 반영되고 또 실행되는가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 공약을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하는 한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 노력과 행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장 후보군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용기 전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은 리더십과 비전, 시민이 없는 산무도시가 돼 이대로 가면 도태된다며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도 민주당이 장악한 4년간 암울한 미래만 있었다며 대전을 신바람 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전시장 선거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성효 전 시장, 이장우 전 의원, 장동혁 위원장이 대전시장에 도전장을 낸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현직인 허태정 대전시장이 대선 이후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가운데 출마를 선언한 장종태 서구청장에 이어 박용갑 중구청장도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연계한 스마트 병동이 세종에 생겼습니다. 한 대학병원이 입원 환자의 심전도 등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병동을 만든 건데요. 기존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심정지 조기 발견이 가능해지고 질병 예측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조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료진이 입원 환자의 가슴에 엄지손톱 크기의 작은 장치를 부착합니다. 이 장치는 최대 14일까지 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해 간호사실 모니터에서 실시간으로 심장 신호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하루에 많아야 3번 의료진들이 일일이 심전도를 측정해야 했지만 부착한 장치만으로 심전도 이상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병실에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했는데 이제는 중앙 간호사실에서 많은 환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응급 상황에 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병원 내 심정지 환자 50% 이상이 일반 병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빠른 응급처치가 가능한 중환자실과는 달리 일반 병실에서는 심정지 상황을 금방 알아채기 어려워 위급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스마트 병동 구축으로 이 같은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환자 심정지 발생 시 3분 이내에 제세동을 시행하면 뇌기능이 회복될 확률이 42%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환자의 위급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속적 측정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환자가 나빠지는 걸 조기에 발견하거나 심지어는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되면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이번에 구축한 스마트 병동을 실제 환자에 적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사용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심전도 외에 혈압과 호흡, 체온 등 측정 범위를 확대하고 퇴원한 환자의 생체 신호까지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적용 장소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용담댐 방류 피해 대책위 등 피해 주민들은 오늘 금산에서 집회를 갖고 수해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한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8월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 17개월이 지났지만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등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피해 보상에서 제외시키려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대책위는 용담댐의 과다 방류로 발생한 피해가 분명한 만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지역 전체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내던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넘어뜨려 사망케 한 50대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열린 대전시 공무원 58살 A씨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에서 A씨 변호인은 A씨가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과거 정신병력에 대한 진료 기록 등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구 월평동의 한 도로에서 길을 가다가 가로수 옆 경계석을 도로 위로 내던졌고 야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20대 B씨가 경계석에 걸려 숨졌습니다. 금융기관들의 몸집 줄이기 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파격적 조건을 내걸어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40대 직원도 짐을 싸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이용자 증가에 따라 점포 통폐합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은행권의 감원 바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SC제일은행과 농협에서 희망퇴직을 통해 각각 490여 명과 450여 명이 은행을 떠났고 새해 들어 KB국민은행과 신한하나은행이 명예퇴직과 함께 희망퇴직 신청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희망퇴직자가 2,6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700여 명이 늘었고 올해는 신청 연령대가 40대까지 낮아지는 등 규모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은행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바탕으로 20개월에서 최대 60개월치 임금에 자녀 학자금, 창업 지원금까지 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불투명한 미래 환경을 고려해서 챙겨줄 때 나가자는 직원들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수익이 요즘 몇 년간 괜찮으니까 이제 명퇴 유도를 좀 많이 하려고도 했는데 조건이 좀 파격적이고 좀 많이 했는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중심으로 금융 환경이 재편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오프라인 점포 감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시중은행의 점포는 5년 전에 비해 760여 곳이 사라졌고 같은 기간 특수 지방은행을 합친 예금은행 전체 점포 수는 1,000곳 가까이 줄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세종이 신도시 특성상 42개 점포가 그대로 유지됐지만 전체적으로 68개 점포가 감축됐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존 오프라인 고객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금융기관 오프라인 점포 수와 직원은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시대로의 급속 전환에 따라 고비용 구조를 덜어내기 위한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보령과 서천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부터 최대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 한때 충남 남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충남권 내륙 지역과 북부 서해안이 1에서 5cm, 충남 남부 서해안이 3에서 10cm입니다. 눈은 내일 오전에 차차 그치겠고 오후부터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저녁 6시 50분쯤 태안군 태안읍의 한 도로에서 26살 A씨가 몰던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되고 소방서 추산 2,800만 원의 피해를 낸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행 중 탄내가 났고 좌석 밑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였다는 운전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당진시 순성면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나 3,200여 제곱미터 규모의 돈사 2동이 전소되고 돼지 1,0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불은 1시간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거대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으며 20여 건의 신고가 119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바이러스 기초연구소가 고연령 코로나19 감염자들의 중등도와 전파율이 저연령 감염자보다 높다는 사실을 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시킨 족제비를 연령대별로 나눠 병원성을 비교한 결과 고연령 족제비에서 증식성과 중증 폐병변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숙주 연령이 바이러스의 병원성과 전파율에 영향을 미침을 실험을 통해 증명한 최초의 사례로 고령 환자에게 맞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특수교육 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20.4% 증가한 18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3월에는 특수학교인 예산 꿈빛 학교가 개교하고 연평균 30학급 정도 증설하던 특수학급을 올해는 40학급으로 늘리며 기존 75개 특수교육 학급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통합교육 지원단을 꾸리고 대학생 학습 지원 도움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교육청은 장애 학생들의 현장 실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7개 지역에 장애인 직업 재활 상담사 자격이 있는 취업 지원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전시가 10층 이상 높이 골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설 현장 6곳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